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각함수의 활용, 그 첫 번째 시간 사인 법칙을 배울 건데요. 사인 법칙이나 두 번째 배우는 코사인 법칙이나 세 번째 배우는 삼각형의 넓이 또는 사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삼각함수 값을 이용해 갖고서는 우리가 어떤 그 변의 길이라든지 각도를 찾는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 값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120도, 뭐 135도, 150도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볼 건데, 자, 사인 법칙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 도형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어떤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했으면 그 각을 우리가 A, B, C 이렇게 정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스몰 a,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스몰 b,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를 스몰 c로 정의한다. 요거는 약속입니다. 요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을 그리면 무조건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나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사인 법칙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외접원이 있을 때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요게 나와요. 사인 A분의 스몰 a는 사인 B분의 스몰 b는 사인 C분의 스몰 c는 2R이다라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둔각삼각형이든 직각삼각형이든 예각삼각형이든지 간에 전부 다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개념원리 19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각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예각만 한번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자, 외접원이라는 건 어떤 삼각형의 각 꼭지점을 모두 지나는 원을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을 이렇게 O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A, B, C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대변들을 각각 소문자로다가 알파벳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C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선생님이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각 B에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A'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A'과 C를 딱 연결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거죠.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부분이 직각이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자, B랑 A'을 연결한 선분은 지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2R 이렇게 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은 호를 가질 때, 즉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요 호 BC에 대해서 자, 각 A도 원주각이고요. 각 A 닷도 원주각입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딱 요거죠. A와 A 닷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여기가 지금 삼각형 A 닷 BC는 무슨 삼각형이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죠.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A 닷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A 닷을 이용해서 자, A 닷에서 바라봤으니까 스몰 a가 높이가 되겠죠. 그죠? 즉, sin A 닷이란 녀석은 우리가 2R분의 스몰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요 식을 변형을 시키시면 이 R이라는 녀석은 sin A 닷분의 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A 닷과 A는 같기 때문에 얘는 다른 말로 쓰면 sin A분의 스몰 a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호 CA에 대해서 설정을 해보고 호 AB에서 또 이런 식을 만들어 보시면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되는 거죠. 즉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는 sin C분의 스몰 c는 2R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을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예각삼각형에서 증명하는 방법이고요. 둔각삼각형에 대한 것들은 199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애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나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쓸 때는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개념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라는 거, 그리고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두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둔각삼각형의 증명에서도 나오겠지만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애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에 내접하는 우리가 이제 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즉 두 대각의 크기의 합은 무조건 180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어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내접하는 사각형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의 합은 무조건 뭐가 된다? 18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요렇게가 두 개가 대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값도 무조건 뭐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인 법칙을 쓰든 코사인 법칙을 쓰든 이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 세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인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주어진 요 식을 이용해서 정리할 건데 얘를 차례대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즉 내가 sin a분의 a는 2r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sin b분의 b는 마찬가지로 2r 그리고 sin c분의 c는 2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각각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즉 변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a라는 애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 곱하기 sin a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b라는 애는 마찬가지로 2r 곱하기 sin b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즉 c라는 애는 2r 곱하기 sin c 해서 자, 각 요 변에 대해서 내가 정리한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이번에는 내가 sin a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sin a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을 2r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sin b는 2r분의 b 또 sin c는 2r분의 c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각을 변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즉 첫 번째 공식만 알고 계시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길이의 b를 쓸 건데 자, a 대 b 대 c라는 길이의 b는 a가 뭐였냐면 2r sin a죠. 그죠? 얘는 2r sin a고 그리고 2r sin b, 2r sin c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2r, 2r, 2r은 공통이니까 내가 약분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2r들을 다 소거시켜주면 무슨 결론? 자,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그죠? 그래서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이런 네 번째 식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즉 처음 주어져 있는 사인 법칙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변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각을 이용한 식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변의 길이의 b와 뭐 삼각함수 사이의 b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주로 어떨 때 쓰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일단은 사인 법칙은 어떨 때 주로 쓰냐면은요. 문제에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외접원이라는 힌트가 들어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사인 법칙을 주로 쓰냐면은요.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됩니다. 즉, 한 변의 길이와 두 각이 주어진 경우죠. 주어진 경우. 이 두 각은요, 아무거나 주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변의 합은 무조건 뭐죠?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무조건 180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 각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요 나머지 각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이 외접원이 있고요.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알려줬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변이 주어져 있든지 간에, 즉 내가 이 변이 만약에 뭐 주어져 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두 각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와 뭐 각도 아니면 외접원의 반지름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아는 겁니다. 끼인 각이 아닌 각을 알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 두 변 길이를 알면 끼인 각을 알면 되지 않나요? 야, 이제 사인 법칙이 뭐냐면 자, 사인 법칙의 그림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했어요. 자, 내가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를 알려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A, B, C 이렇게 표현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끼인 각 여기를 알게 되면은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의 대각, 대변 이렇게를 알아야 사인 법칙을 쓸 건데 끼인 각을 알려주는 순간 우리는 AB의 길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함부로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끼인 각이 아닌 아이고 끼인 각이 아닌 어떤 각도가 주어져 있을 때, 즉 여기에 각도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일단 사인 b분의 b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사인 a분의 a 식을 이용하면 당연히 사인 a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머지 각들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요 공식을 따른다라는 거. 즉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다라는 공식 따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변의 길이라든지 각도를 구할 때는 요런 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라는 거,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두 대각의 크기 합은 180도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인 법칙의 변형이라고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